출발. 자, 토요일날 저희 교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 2단원 들어갔고요. 처음에 배운 게 이제 일반각이라고 해서 일반각.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각에서 좀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10초선, 동경그래서 보통 좌표에다가 표현하는데 이제 한쪽 고정한 다음 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뜻도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360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바퀴수를 고려해서 이제 표현을 해야 돼요. 그 표현법도 아셔야 되고요. 360은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거 배웠고 다음 장에 이제 여기랑 이제 베이딕센에 유명한 시험 문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런 식으로 얘가 몇 사분면 각인데 얘는 어디에 있냐 뭐 그런 문제예요. 일반각을 이용하셔야 전부 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딕센에는 그 문제 있죠. 어떤 두 동경의 어떤 위치 관계가 나왔을 때 보통 더하거나 빼는데 위에 표해 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정 복잡하면 그냥 그 표를 외워서 식을 세우면 되는데 개인적인 바람은 좀 잘 그려보시면 생각보다 더하면 좋겠구나가 보일 거란 말이지. 그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이제 호도법이라고 해서 이제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함수, 이제 실수로 다뤄야 되는데 기존의 60도 이런 것들은 실수가 아니거든요. 이걸로 이제 왔다 갔다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 방향은 되게 쉽잖아. 요거 바꾸는 건 되게 쉬운데 위에 있는 그러니까 요런 거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질문한 개만. 혹시 그럼 요거 고도법으로 먼저 아세요? 이제 6분의 8이에요. 그러니까 좀 친해져야 돼. 그러니까 사실 좀 친해져야 돼요. 이게 6분의 8이다 라고 해서 왔다 갔다 바꿀 줄 아셔야 되고 이제 바꾼 기념으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부채꼴의 호일 길이랑 넓이를 새로운 이제 호도법 버전을 바꿨습니다. 외우세요. 그래서 호일 길이는 R 세타, 넓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1 RN 두 가지. 해서 뭐 대입하는 문제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한번 질문 해주세요. 먼저 몇 번이요? 19번. 19번이라고 하면 여기 페이지에 19번 같은데 사실 고백하자면 이것도 시간이 있었다면 했을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 일단은 원뿔도 오랜만인데 막 모선이란 말도 기억이 잘 안 나고 아마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자, 19번 가볼게요. 이 문제 여러분들 일단 한번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오랜만에 원뿔. 자, 이제 얘는 중학교 역시나 1학년 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배운 게 좀 어려운 게 좀 있어요, 생각보다. 그 당시에 배우는데 좀 어려운 개념들이 있습니다. 원뿔이 이겁니다. 원 모양의 뿔이고, 자, 읽어보시면, 자, 밑면의 반지름, 이 3이다. 자, 여기를 준 거죠. 자, 여기를 준 거고요. 다시, 혹시 그 예찬아, 모선이 어딘지 아세요? 몰라요. 그렇구나. 자, 모선은요, 여길 말합니다. 수학적으로 저기를 모선이라고 해요. 제 길이가 얼마냐면 9다라고 준 거예요. 일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 문제는 자, 마지막에 뭘 구해라? 이 원뿔에 아마도 건널비도 낯설죠. 건널비를 구해라. 그런 문제예요. 참고로 일반적으로 부피는 약간 공식 같은 게 보통 있거든요. 아시죠? 근데 건널비는 사실 공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겉의 넓이야. 그냥 이걸 여러분들이 약간 아이디로 해서 겉의 넓이를 다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떻게 배우냐면 중1내용 복습이야. 그 당시에 혹시 여러분들 전개도가 뭔지 아세요? 우유팩 깔 수 있잖아. 그 전개도를 그려보셔야 돼요. 얘를 이렇게 잘랐을 때 펼치는 모양이 있잖아. 자, 질문 한 개만. 혹시 여러분들 여기 위에 있는 친구 이거 펼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자른데 이게 부채꼴이 나와요. 자, 이거는 죄송한데 그냥 아셔야 돼요. 이 부채꼴이 나온단 말이지. 상상해봐. 얘를 다시기 접은 거예요. 이렇게. 자, 밑면에는 원이 생기겠지? 이렇게.
그래서 어차피 이제 요 두 개의 넓이를 더한 게 겉넓이예요. 겉의 넓이. 이해돼?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반지름은 나와 있으니까 이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이 넓이는 뭐죠? 요게 이제 원의 넓이에요. 자, 원의 넓이니까 자, 파이 r 제곱 암산할게요. 자, 9파이가 됩니다. 이 문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요 넓이를 구하면 끝나요. 그 두 개를 더하면 되거든요. 근데 나와 있는 게 여기 9가 나와 있잖아. 어차피 여기서 이제 이번에 배운 그 내용을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혹시 이 문제 혹시 여러분들 마지막 아이디어 하나 아세요? 이게 아이디어가 하나 한 스푼 들어가요. 그거 아셔야 돼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오늘 이번에 배운 부채꼴 넓이잖아요. 자,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2분의 1 r 제곱 세타로서 이 공식을 쓰려면 중심각 필요해요. 여기. 근데 이거는 좀 알기가 어렵지 않아요? 어디가 어떻게 알아? 근데 여러분들 하나 더 있잖아. 2분의 1 r L이 혹시 이 L이 뭐지? 이게 호의 길이거든. 혹시 여러분 이 호의 길이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이게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뭐랑 같게? 이 원에 혹시 이 원의 둘레랑 같다는 거 아세요? 그게 이제 그 당시 아주 중요했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알아야 되는 거라 사실 이 문제는 가만 보면 이게 중1 문제인지 지금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 그냥 중1 문제로 보여요. 그러니까 중1 애들도 이걸 좀 풀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 놀랍게도 이 공식은 중1 때도 배우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어쨌든 자, 이 호의 길이랑 요 둘레랑 같다는 거야. 2파이r 해보시면 둘레의 길이가 6파이가 나오는데 얘를 감싼단 말이지. 똑같아요, 길이가. 그래서 이 공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L. 이렇게 해서 얼마 나온다? 27파이가 나와요. 두 개를 더하시면 정답이 나와요.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문제예요. 정답은 36파이. 건너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 나올까? 시험에? 나올지도 모르죠. 얘는 약간 이제 어렵다면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는 다 까먹어서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네. 16번이요. 16번이요. 네, 가볼게요. 자, 16번 문제는 호의 길이 나와 있고 넓이 나와 있고 중심각 구하래요. 얘는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다시. 자, 제가 말했지만 여기 파트 어려운 친구는 첫 번째 공식 먼저 외우시고요. 두 번째 그냥 공식을 쓰세요. 자, 호의 길이는 r 세타로 구할 수 있고 넓이는요 두 가지 공식이 있거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문제에 주어진 걸 다 보시면 어디에 넣으면 좋겠구나 보이실 겁니다. 다시 호의 길이가 나와 있잖아. 호의 길이를 제가 L이라고 썼거든요. 즉 요 자리가 파이인 거고 요 자리가 지금 파이인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넓이가 나와 있잖아. 넓이는 제가 S라고 쓴 여기예요. 요 자리가 2파이고 요 자리가 2파인 거잖아. 이해돼? 그럼 선생님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반지를 구할 수 있겠네요. 일단은. 그렇죠? 넓이 자리에 2파이 대입하시고 호의 길이 자리에 파이 대입하시면 반지름이 아마 4가 되겠네요. 계산이 오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지름 말고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요 자리가 4니까. 해서 호의 길이가 파이니까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다? 세타는 4분의 파이. 호도법으로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대입하는 건 되게 쉬워. 다 깔아놓고요. 다 넣으세요 그냥. 넣어보시면 뭐 되는 게 있겠죠. 일단 또 5번이요. 5번 가볼게요. 자,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아하이. 자, 요걸 이제 요런 꼴로 나타낼 때 이게 제일 작은 것을 구해라. 혹시 이 문제가 일단 뭔지 이해하셨나요? 자, 이해했는지 보려면 이걸 물어보면 돼. 혹시 얘 있잖아. 얘를 푼다고 치면 저기서 말하는 세타가 얘는 얼마를 있냐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문제를 먼저 이해했냐,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지금 뭐 하는 중인지. 그럼 혹시 이거 말고 이거는 풀 줄 아세요? 예를 들어
자, 예를 들어 혹시 750도를 우리 이번에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거 배웠잖아. 자, 혹시 요거 한번 표현 가능하신지? 보통 쓰는 방식이 어떤 기준 한 개 쓰고 더하기 360n이죠. 기준이 뭘까요? 30도. 여러분 30도인 거 아시겠어요? 두 바퀴 앞으로 감으시면 요게 이제 기준이잖아요. 기준. 즉 기준 더하기 360n 맞아요. 자, 이 문제에서 지금 이 세타가 뭘 말하냐면요. 이게 방금 구하신 그 기준을 말해요. 기준. 지금 위에 생긴 모양 보시면 저게 일반각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세타가 여기 사이래요. 여러분 이 파이가 360인 거 아시잖아요. 요게 이제 어쩌면 요 문제에서는 지금 요게 이제 저기서 말하는 세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걸 이해했으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기준을 구해서 걔네끼리 비교하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말했지만 너네가 아직 얘랑 안 친하죠. 그럼 이제 아직 안 친하잖아. 그럼 얘를 60분법 바꾸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파이 자리에 180도를 대입하시면 돼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많이 바꿨어요. 왜냐면 이것보다 이게 잘 보이잖아. 동의? 자, 한번 해보시면요. 요게 여러분들 30이니까 곱하시면 390도 맞나요? 자, 얘는 기준이 얼마예요? 그게 지금 이 문제 세타라고요. 이런 게 제일 작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이해돼? 그거 다 바꿔서 계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결국은 좀 친해지길 바래요. 결국은 좀 친해지긴 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 외우시면 좋은 게 우리가 보통 한 바퀴라 불리는 360도가 여기서 2파이예요. 이걸 아시면요. 사실 바로 갈 수 있는 게 봐봐. 여러분 얘 있잖아. 지금 2파이보다 크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어차피 2파이를 빼주는 거예요. 2파이가 한 바퀴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360이 2파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칭해도 좀 이제 친해지길 바란다는 거지. 점 완전 바꾸세요. 전부 다. 그럼 혹시 이거는 지금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지금 몇 바퀴 돌리면 될게요? 한 바퀴가 2파이라고 했잖아. 얘는. 얘가 지금 4.5파이니까 두 바퀴 감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0.5파이, 2분의 파이, 90도 이런 식으로 또 가능해요. 일단 이해하셨죠? 컨셉은 정리해보세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주니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지금 요게 일반값이고 요 자리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전부 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중에 제일 작은 걸 고르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또! 괜찮아. 네. 14번이요. 14번이요? 이것도 그럴 수 있죠. 자, 14번 문제는 자, 읽어볼게요. 요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동경끼리의 위치 관계를 줘가지고 뭐 이제 어떻게 식을 세우는 자 그런 문제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앞에 그 표를 보셔도 아마 이 말이 없을 거예요. 다시 앞에 표를 보시면요. 뭐 일치, x축, y축, 원점, y인덱스 5개 있죠. 근데 이거는 표에 없지만 일단 제가 말한 전략이 뭐냐면 그려보라고 했잖아. 아마 그려보시면 대충 뭔지 눈치를 채는 친구가 있을 건데 그려볼게요. 자, 일단 한 개는 보통 저는 이렇게 한 개는 1사분면 쪽에 아무렇게나 그리는 편이야. 어차피 뭐 이 문제는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까요. 물론 알긴 하는데 뭐 딱히 중요하진 않아. 당장. 그러면 자 나머지 한 개를 그릴 타이밍에 이렇게 되게 그릴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자, 얘랑 일직선 위에 있대요. 근데 방향이 반대래요. 이해했어요? 자, 어떤 모양이다? 자, 결과적으로 자, 얘랑 같은 라인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란 말은 이거 맞나요? 이렇게. 그래서 요 초록 색깔이 이제 이 친구의 동경입니다. 그리고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이게 앞에서 뭐랑 똑같은 말인 줄 아세요?
이게 맞아요. 이게 이제 원점 대칭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원점 대칭이 뭐냐면 x축 대칭, y축 대칭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저 말이 이제 원점 대칭의 간접적인 말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요. 제가 말한 대로 요게 지금 7세타거든. 자, 그랬을 때 서준아, 자, 이거 두 개는 더하는 게 할 말이 있을까? 빼는 게 할 말이 있을까? 빼는 거요. 빼는 거예요. 자, 이유는 뭐 때문에? 여기가 막국지각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3세타일 거 아니야. 이해돼? 빼는 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빼보시면 되겠죠. 자, 뺐을 때 무슨 할 말? 이게 180도가 됩니다. 요만큼 남으니까. 180도인데 요거를 이제 일반각 바퀴수를 고려해서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고, 자, 정리해서 양쪽에 4를 나누시면요. 세타는 90 더하기 90이 아니죠. 세타는 45 더하기 90n 이라고 해서 시간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 n자리는 정수니까 몇 개를 넣어서 여기 사이에 꼬리시킬 겁니다. 넣어보시면요. n값이 얼마일 때? 아마도 2일 때 될 거예요. n에다가 2 넣어보시면 이 문제의 정답이 나오더라. 자, 225 이렇게. 하나 더 있네요. 모두가니까 n이 3도 되나? 3도 되겠네요. 자, 이거 안 친한 친구 60분법 바꾸세요. 아시겠죠? 바꿔보시면 3도 가능하겠네. 45 더하기 270이니까 315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정답이 나와요. 근데 아마 답안지는 또 호도법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보통 정답은 호도법 쓰되 저처럼 중간중간에 바꾸세요. 난 이걸 좀 좋아해 사실. 솔직히 저도 아직 그렇게 친하진 않은 것 같아요. 100%. 근데 이제 하면서 좀 친해져요 계속. 나중에 좀 친해져가지고 호도법으로 해보시고 안 친한 친구는 바꾸세요. 좀 보이잖아요. 자, 정리해보세요. 자, 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점 대칭이라는 그 문제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림만 잘 그리면 뭐 약간 새로운 거 나와도 그려보시면 돼요. 뭐든 간에. 아시겠죠? 자, 또 지원하세요. 13번이요. 위에 문제. 자, 13번은 제가 지난번에 아마 여기 반에서 이거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한다고? 자,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자, 다시 말하지만 그림을 못 그리겠으면 보세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여기에 혹시 정리되는 거 아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5가지는 그러니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다 외워서, 자, 방금 문제가 지원한 이거였지. 이거 하시면 돼요. 이렇게. 참고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이번에 배우는 호도법이고 풀었으면 이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야. 2파이면. 그러니까 이거 외워서 더하는 문제기래. 이해돼? 근데 이제 전에 말하지만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그냥 그림을 보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충 이제 보면 더하면 좋겠다 보인다는 거지. 자,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자, 이 문제는 y는 x의 대칭이래. 예를 들어 한 개를 이렇게 그리시면요. 2세타. 나머지 한 개는 여기 대칭이니까 여기쯤 있겠네요. 4세타. 자, 이렇게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두 개를 더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대칭이니까 여기 2세타가 여기도 아마 2세타일 거란 말이야. 크기만 보자면. 즉, 두 개를 더했을 때 지원아 무슨 할 말이 있게? 몇 도예요? 90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좀 이해를 정확히, 그러니까 뭔가 오해하는 게 있는 것 같아.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세요. 이거 뭔가 오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90도. 여기에다가 360엔 이렇게 해서 10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이해하면 별 것도 아니거든요. 자, 양쪽 나누기 가시면 15 더하기 60엔 되고, 자, n자리 몇 개 넣어보시면요. 자, 이게 180, 이게 270입니다. 저기 사이에 꼬린 시키는 문제예요. 자, n자리에 그러면 2 넣으면 되겠네요. 2 안 돼, 3부터. 자, 3 대입하시면 15 더하기 180이니까 자, 195도 정답. 자, 하나 더 있네요. n자리에 4 넣어보시면 요렇게
해서 265도까지 가능하겠네요. 정답은 두 개입니다. 물론 보기에는 호도법이 있으니까 호도법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진짜 이 그림을 잘 그리면 돼. 그려보시고 쉽게 한번 해보시면 둘 중 하나라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근데 잘 그리면요 보이잖아. 더하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얘는 빼봤자 할 말이 없다고. 이게 뭔데요 이게 빼면. 그러니까 뭔가 할 말이 있는 쪽이 있어요. 해보시면 그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그릴 때 다시 말하지만 어정쩡하게 그리지 말고 확실하게 티가 나게 그리세요. 너무 예쁘게 가운데 그리면 티가 안 나요. 아시겠죠? 자, 또 혹은 외우세요. 5개밖에 안 돼요. 자, 또 질문할 거 없나요? 수빈아? 없어요. 네. 자, 상균아 혹시 질문할 거 없어? 없습니다. 다 나왔어? 승관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윤혁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할게요. 1분 뒤에 시작을 하고. 네, 질문. 자, 17번 가볼게요. 자, 그럼 요거까지 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 얘는요 반지름 나와 있고 둘레랑 넓이가 같대요. 그리고 중심각 구하래요. 자, 일단은 다시 말하지만 요거 어려운 친구들 저처럼 하세요. 일단은 그냥 다 식을 써놓으시고요. 이번에 외운 공식들을.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는 조건이 R 나와 있으니까 R 자리에 다 넣을게요. R 자리, 여기 R 자리거든. 36이니까 18세타.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뭐죠? 3L 이거잖아. 이해돼? 다 대입하면 돼요 일단. 근데 여러분들 이거 말한 적 있는데 이거 혹시 이 문장을 부채꼴의 둘리, 자, 둘레 얘랑 넓이랑 이렇게씩 세운 친구 없죠? 그럼 이거 아닌 거 알죠? 다시 혹시 제가 밑에 설명했는데 부채꼴의 둘레가 어딜 말하는 줄 아세요? 호의 길이랑 누구까지? 반지름 2개까지. 그걸 써야 돼요. 다시 자, 부채꼴의 둘레는요 반지름 2개에다가 요 호의 길이 이것까지 포함한 게 둘레예요. 즉 얘랑 뭐랑 자 부채꼴의 넓이랑 자 얘가 좋겠네요. 그리고 얘는 호의 길이니까 이거는 좀 별로야. 지금 당장은 얘를 쓸게요. 이거 2개가 같다면서요. 저렇게 식을 세우시면 아마 정답이 나오나? 잠깐만, 정답이 근데 숫자가 왜 저 안 예쁘지? 이게 근데 왜 3세타죠? 18인데? 뭔가 안 예쁘다. 18. 하면 되겠네요. 이해돼요? 그 전에 시키는 대로 둘레랑 얘가 아니죠. 둘레랑 넓이랑 같더라. 이해했어요? 혹시 요식 이해했어요? 자, 부채꼴의 둘레는요, 요게 부채꼴이잖아. 둘레는 얘 더한 걸 말해요. 이건 이해돼? 이해했어요? 그러면 오케이. 오해하지 마. 이상하게 정말 나오면 호의 길이만 떠올리잖아. 왜 제가 호의 길이가 걸렸지? 둘레. 자, 괜찮아? 한번 씩 세워서 이제 이항하시면 1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내용 해볼게요. 만약에 좀 이제 빨랐으면 쉬는 시간에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좀 물어보시고 혹은 이제 수업 끝나고도 사실 여러분들 원래 10시에 귀가인데 한 5분, 10분은 난 괜찮긴 해요. 왜 누가 와도 저희가 대화를 중요한데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괜찮으니까 그렇게는 좀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뒷타임도 나름 뭐 메리트가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날선형 갈게요. 자, 지난 시간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삼각함수를 정의하고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제가 그 수업제를 드릴 거예요. 기본형 또 3개 외울 겁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기본형. 으로 이제 또 이동도 하고요. 자, 여러분 간단하게 맛 좀 보이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인데 뒤에 이제 여기가 다음 시간 내용이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또 함수라는 게 이제 기본형이 나오는데 너네가 이미 어디는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혹시 여러분들 164번 이거 지금 함수거든요. 코사인 함수입니다. 근데 혹시 이거 보면 분석은 가능하지 않으세요? 이거 보면 이제 분석은 이잖아. 이해돼? 자, 한번 해볼까? 혹시 그럼 이거 기본형 뭘 것 같아요? 이거 아닐까? 처음 봤지만. 자, 평행이동. x축으로 얼마만큼? 2분의 파이만큼. 자, y축으로 얼마만큼? 그렇지. 여기에 이제 우리가 호도법을 쓰는 거야. 이제는 이 자리에 이제 같은 말이 90도인데 90도라고 안 쓴다고 못 써요. 걔는 이제 도형이거든.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할 줄 아니까 역시나 얘를 또 외우셔야겠죠.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외울 겁니다. 얘를 외우시면 똑같이 이동해서 분석 가능하다고요. 이렇게. 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다음 시간인데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 그 전에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는 오늘 합니다. 이제 이게 삼각함수고 이제 본격적인 건 다음 시간에 배워볼게요. 자, 한번 같이 볼 건데 여기 한번 필기를 아주 위에 써 있긴 해요. 이제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 뜻입니다. 근데 한번 이어가 볼게요. 저는요. 자, 저는 흰 종이에다가 쓸게요. 자, 이제 준비물 다 지참했고, 자, 오늘부터 이제 삼각함수를 정의해 볼 건데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중3 때 삼각비라는 걸 배웠었거든요. 아, 그 전에 복습해 볼게. 자, 베이직센 가봐. 맞아요. 베이직센에 복습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자, 106쪽 가보실래요? 네, 바로 다음 장. 자, 여기 페이지는 중3 내용 복습입니다. 복습이고요. 지금부터 뭐 해볼 거냐면 왼쪽에 있는 문제는 지저분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7번부터 12번까지 한번 위에 그림 보고 우리 얼마 전에 해본 적 있잖아. 이제 거의 한 달 됐네요. 한 달 전에. 그때 했던 거 백신 접종 한 달 차니까 뭐 이 정도면 아직 괜찮지 않을까? 제가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그림으로 하는 것과 오늘도 써먹어요. 그 내용은 어떤 특수가 이라고 해서 뭐 30도, 45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 책 만드신 분은 센스 있게 이제 너네 까먹었을까봐 한 페이지를 줬네요. 자, 오른쪽 라인 다 풀어볼게요. 중3 때 삼각비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이제 쓸게요. sin A, cosine A, tangent A. 그 다음에 sin C인가? C죠. sin C, cosine C, tangent C. 자, 한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기는 피타고라스를 알아주시면 돼요. 12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이제 원래 우리가 외울 때는 기억나? 원래는 이 자리가 기준이에요. 공식은. 근데 이제 오른쪽 문제는 기준이 바뀌어 있지만 뭐 상상을 하든 다시 그리든 편하게 하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비디오가 자, sin A 얼마일까? 13분의 12. 여러분들 여기니까 상상을 해봐. 자, 이것뿐이 이거 맞나요? 오늘도 약간 이게 필요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자, 한 번 더. 코사인 A는 이것뿐이 이거죠. 13분의 5. 탄젠트 A는 이것뿐이 이거죠. 자, 5분의 12가 되겠고, 자, 오른쪽 거 사인 C는 승하야 얼마 나오지? 13분의 자, 이것뿐이 5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고 혹시 수빈아, 코사인 C는? 13분의 12. 요거죠, 요거. 13분의 12. 탄젠트는 요거죠. 12분의 5.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으로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자, 위에 여백이 있지. 여기 아쉬운 건 특수각이 안 나와 있는데 특수각 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특수각이라고 해서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있잖아요.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다가 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요 그림 밑에다가 복습하는 중이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고요. 여기가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해서 표 한번 채워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저희 얼마 전에 했으니까 오늘은 조금 여기 빨리 넘어갈게요. 왜? 제가 또 설명을 여기서 이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삼각비, 중3 때. 시간을 오래 못 드리고 한 20초 있다가 갈게요. 자, 저는 한번 한 명씩 스피드 테스트를 할 겁니다. 탁 했을 때 탁 나올 수 있게. 촥촥촥촥 이렇게. 오늘은 당장 써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이게 걸리면 안 돼요,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출발할게요. 성중아, 자,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맞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얘잖아.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그렇죠. 자, 가은아, 코사인 90도. 자, 탄젠트 수빈아, 탄젠트 30도. 윤영아 도와줘. 자, 상균아 도와줘. 3분의 루트 3. 아, 맞아. 아, 여러분들 진짜 한 가지 났다고. 자, 이렇게 한 번 더. 지원아, 탄젠트 45도 뭐지? 1. 자, 그 다음에 가은아, 사인 30은? 자, 나머지를 제가 채울게요. 자, 암기 팁은 뭐였냐면요. 사인은 죄송한데 먼저 외우세요. 제가 이것도 아마 외우는 팁 드렸는데 일단 외우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코사인은 이걸 약간 반대로 쓴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코사인은 각도가 작아질수록 커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탄젠트는요. 기억나세요? 제가 공식 하나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나옵니다. 이게 원래 고등부 내용인데 탄젠트는 원래 코사인 분의 사인이에요. 즉 이것분의 이거 하시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해보신 걸 자, 외우겠습니다. 자, 맨 앞에는 0이고요. 자, 얘는 루트 3되고 자, 그럼 0분의 1은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거든요. 없다. 사실 이번에 이제 요거에 관한 좀 비밀이 살짝 밝혀질 거예요. 이제 없다보다는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중학교 내용인데 지금부터 아까 필기 하나 말았는데 여기서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어쨌든 삼각비라고 해서 잠깐만요. 책에 필기한 걸 좀 꺼낼게요. 자, 중3 때 배웠잖아.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중3 때는요. 기본 베이스가 직각삼각형에서 다시 여기에서 어떤 특정 각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변의 길이를 다 알 때 삼각 비율을 만들어요. 그치? 저희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는 단순히 이제 삼각 비,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서 가지고 고의에 올라오면 삼각 함수를 좀 만들고 싶은 거야. 함수를.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없앤 거예요. 첫 번째 범위를 없앤 거고, 두 번째는 표기법을 바꾼 거야. 이제 실수로 바꿔야 되거든. 이해돼? 자, 오늘 내용은요. 자, 함수니까 당연히 뭐가 있냐면 어떤 좌표가 있잖아. 자, 지금부터 요걸 제가 여기다가 옮겨서 조금 더 이제 일반화된 공식을 만들어 드릴게요. 아시겠죠? 보세요. 자, 여기에 있는 삼각형을요. 제가 예를 든 건데 그대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함수니까 좌표에서 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자리가 세트하고 자, 길이 그대로 옮겨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어쩌면 중학생 때까지는 몇 사분면? 요때까지는 약간 1사분면 쪽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어쩌면 중학교 내용은 여기 1사분면, 여기서 뭔가 노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우리는 요런 데도 이제 각도를 좀 만들어 봤잖아.
이런 것도 해서 전부 다 이제 삼각비를 봐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까 구하신, 아까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처럼 하시면 한 번 더 사인은 이거고 코사인은 이거고 탄젠트는 이거였잖아. 이거를 지금부터 약간 더 일반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위에 써있는 공식이 될 거예요. 자, 이해봐. 갑니다. 자, 좌표잖아요. 첫 번째는요. 혹시 여러분들 이 점이 이제 얘는 좌표잖아. 점이잖아요. 몇 콤마 몇인지 아시겠어요? 자, 몇 콤마 몇? 자, 요거 두 개가 좌표로 옮겨왔더니 3,4처럼 보이네요. 어떤 점 한 개로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다시. 자, 여기 있는 요 친구는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로 여전히 만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점으로, 자, 지금 얘네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점으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세타가 있잖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일반각 배웠지. 어차피 이제 이 친구한테 저희가 이제 일반각과 호도법을 적용을 시킬 거예요. 즉, 그 말인즉슨 이제는 여기가 아니라 이게 이런 식으로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돼?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중3 때 이게 나왔잖아. 결국 이거랑 크게 달라지면 안 되거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일반화해 볼게요. 다시. 자, 요 그림에서 한번 사인 세타를 다시 보시면요. 자, 이것분의 이거 맞아요. 이것분의 이거. 저희 책에서는 요 자리를 R로 씁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여러분 구한 게 사인 세타가 5분의 4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자, 5가 여기 있는 요 길이죠. 즉 R분의, 여러분, 자, 4가 X 값이야, Y 값이야. 여러분, 이게 지금 X, Y잖아요. 4가 Y 값이지. 즉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뭐냐면 책에 써 있는 일반화된 사인의 점입니다. 이렇게. 왜 이거를 아시면요, 이 점이 여기로 바뀌어도 이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해돼? 다시 자 외울게요. 자, 사인은요 R분의 Y입니다. 자, 여기서 R은요 요 피타고라스로 간 그 길입니다. R. 그리고 Y는 밑에 문제 보시면 점들이 나와 있잖아. 실제로 그 점의 Y 값을 의미한다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한 번 더. 자, 코사인 세타 가볼게요. 자, 위에 그림 보시면 얘는 5분의 3인데 이것도 이제 일반화를 시키겠습니다. 자, 여기서 5는요 똑같이 R 값이 돼요. 자, R분의, 자, 여기 있는 3은 뭐다? 여기서 X 값이 돼요. 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일반적인 코사인 함수가 만들어진다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탄젠트는요. 자, 탄젠트는 위에 그림 보시면 3분의 4가 되고, 자, 얘는 역시나 XY로 말하자면, 자, X분의 Y 맞나요? 이 부분을 이제 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책 보실래요? 자, 위에 보시면 제가 했던 말이 노란 색깔 음영 처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자, 외울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어떤 동경과 세타가 나왔을 때 이제 밑에 보시면 이런 좌표를 주는 문제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화 시킬게요. 사인은요, 자, R분의 Y입니다. 자, R분의 Y. 자, 코사인은요, 자, R분의 X입니다. 탄젠트는 자, X분의 Y가 돼요. 그러니까 1사분면으로 옮겨보시면 그게 중3 때 배운 그 내용이야. 그걸 좀 더 일반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외운 상태에서 문제 볼게요. 문제는 어렵지 않아. 자, 예를 들어,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48번 문제, 49번 문제. 자, 한번 같이 볼 건데, 자, 한번 제가 시범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비슷하게 해보실게요. 자, 일단은 처음이니까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원점과, 자, 제가 한번 그림을 먼저 그려볼까요? 자, 원점, 여기 원점이죠. 그리고 이 점 P, 요게 이제 좌표입니다. P라는 점이 찍어볼까요? 4,3, 여기에 있잖아. 그리고 동경 OP가, 자, 요거에 대한 동경 OP니까 요게 지금 어쩌면 동경이에요.
즉 최종 위치가 여기 1사분면 쪽에 있는 그런 각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를, 자, 여기를 뭐라고 하죠? 이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이해돼? 사실상 1사분면 문제는 중학교 문제예요.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 손만 이렇게 쭉 그으시면 중3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 문제는 뭐다? 이거는 49번 같은 이런 상황 때문에 1사분면을 벗어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하자고? 일단은 이번에 배운 공식을 쓰시려면 먼저 R이라고 불리는 요 길이를 구해 오셔야 돼요. 다시 저 길이는 약간 피타고라스 같은 걸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가자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계산해 보시면 자, 5 맞나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R이라고 부른다고 치면 자, 이번에 배운 공식입니다. 바로 써먹어 볼게요. 자, 이번에 배운 공식이 뭐다? 자, 한 번 더. 자, 승아야. 사인 세타가 공식이 뭐라고요? R분의 Y값. 자, R분의 5분의 Y값. 요렇게 쓰시면 그냥 사실 중3 문제야,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를 묻는 건 중3 문제예요. 근데 거기를 벗어났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근데 이 공식이 똑같으니까. 자, 한 번 더 해볼게. 그럼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입니다. 자, 5분의 4. 탄젠트는요, 외우세요. 자, X분의 Y. 자, X분의 Y. 자, X분의 Y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사실상 중3처럼 나옵니다. 결과물은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 한번 그려보시고 똑같이 해보시겠어요? 됩니다. 그러니까 점을 찍으신 다음에 일단 R이란 건 구해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R 구하는 거는 그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의 빗변 구하는 것과 사실은 똑같은 행위죠. 그거는 4분면을 벗어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이 구하시되 일반적인 사인 공식은 우리가 그동안은 뭐 빗변분의 높이 이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라고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R만 빨리 구해오시면 돼요. R만 구해오시면 뭐 나머지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49번 한 번 더 그림으로 묘사해 볼게요. 자, 49번은요. 자, 동경을 만드는 P라는 좌표가 5, 마이너스 12. 다시 자, 5, 마이너스 12를 향하는 자, 요게 뭐냐면 지금 요게 지금 동경입니다. 그치?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세타는요. 이 친구죠, 이 친구. 물론 한 바퀴를 더 돌고 올 수 있어요. 동경이 남아있으니까. 어쨌든 자, 이거에 대해서 사인과 코사인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식 각도에 대해서. 자, 어떻게 하자고? 자, 먼저 여러분들이 요 길이를 구하셔야 돼요. 자, 구해보시면 윤영가 혹시 얘 얼마인 줄 아세요? 요 길이. 13이요. 요게 이제 피타고라스로 구하면 돼요. 사실 이걸 외우면요. 굳이 그리지 않고도 갈 수 있어요. 얘만 알면 되거든요. 그 다음 뭐 하자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식 쓰면 돼요. 자, 사인 세타는요, 공식이 뭐라고? 자, R분의, R분의, Y죠. R분의 Y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코사인 세타는요, 자, R분의 X라고 일반화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단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쭉 나오고, 자, 한 가지 재밌는 포인트. 써보세요. 우리가 그동안은 전부 다 양수였잖아. 이제는 어때요? 자, 누구만 양수지? 여기 코사인만 양수예요. 즉 4분면마다 이제 삼각비의 부호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여전히 1사분면은 다 양수가 맞아. 근데 벗어나면 부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쵸? 한 번 더 해볼 건데 자, 이번에는 51번. 이번에 이제 그리지 않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R 값만 빨리 구하시면 굳이 안 그리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4분면을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반화를 하는 겁니다. 둘 다 해볼까요? 요게 아마 그럼 찍어보시면 요게 2, 4분면이지. 요게 아마 3, 4분면일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보니까 4분면마다 다 맛을 보여주네요. 자, R값 혹시 수빈아 요거 50번 R값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무지성으로 피타고라스를 한다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갈게요. 자, 사인은요. 자, 사인은 자, R분의 Y입니다. 그리고 코사인은요 R분의 X입니다. 탄젠트는요 X분의 Y라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자 요게 여러분 지금 2사거든요. 2사에서는 누구만 이제 사인만 양수죠. 이 말을 자꾸 왜 하냐면 다음 장 내용이 부호입니다. 4분면마다 부호가 좀 다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해볼게요. 자 혹시 상균아 얘 R값 얼마게? 이 피타고라스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갈게요. 자 B차나 사인. 자 사인은요. 자 R분의 Y 코사인 R분의 X 탄젠트 X분의 Y 1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풀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이제 점이 나왔을 때 푸는 방식인데 자 바로 밑에 가보시면요. 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자 이번 문제는요. 자, 밑에 보시면 점이 아니라 뭐가 나와 있죠? 호도법. 자, 실제로 각도를 주고 방금 했던 걸 해보라는 거죠. 다시 자 여기 아직 안 친한 친구들 자 뭘로 바꾸자고? 자 오른쪽에다가 60분법 바꿔보세요. 일단 뭔지 좀 보고 싶네요. 자 3분의 2파이가 아직 와닿지가 않잖아. 저도 아직 오랜만에 좀 원래는 좀 한참 하면 친해지는데 그런 친구지.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약간 서먹서먹해. 그쵸 오랜만이다. 1년에 한 6개월 정도 보거든요. 간만인데 자 바꿔보시면 몇 도? 자 120도에 해당되는 걸 중학교 때는 안 배우잖아. 자 중학생 때는 기껏해야 뭐 90이야. 그 5개밖에 안 배우잖아요. 지금부터 얘를 어떻게 푸는지 잘 들어봐.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풀 때 제가 이제 일단은 사실 다음 장을 배우고 오시면 좀 더 다른 게 있긴 한데 원래풀이 설명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그림 하나 그려보시면 오른쪽에 한번 얘를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일단 이 동경을 그리는 게 지난번 숙제였거든요. 120도는 어떻게 한다? 자 항상 시초선은 여기로 픽스입니다. 고정.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플러스는요 어디 방향이죠? 시계 반대 요거야. 이게 수학적으로 이게 플러스예요. 현실은 이게 좋아 보이는데 이게 플러스입니다. 자 120이니까 90에서 30만큼만 더 가면 되겠네. 맞아? 어쩌면 요런 그림 즉 요 그림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30, 90인 거죠. 이렇게 요거에 해당되는 그 삼각비를 구하는 문제예요. 이해돼? 자 지금부터 약간 하는 방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위에처럼 풀고 싶어. 이해 일단 위에처럼 풀고 싶은데 위에처럼 푼다는 말은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여기에 이제 요 라인에서 점들이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그 점 중에 아무거나 한 개를 좀 알아볼 수 있냐는 거예요. 다시. 그럼 이 점이 얘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왜? 이게 결국은 비율이라 전부 다 같은 결과가 나와요. 아무 점이나 괜찮아요. 아무 점. 그래서 자, 보통 이렇게 풀어요.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중상권 좀 써먹을 건데 자, 이거 어떠세요? 자, 이 점의 좌표를 제가 편의상 뭐 예를 들어 A, B라고 한번 더 볼게요. 지금부터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을 하나 내리시면요. 요 자리에 우리한테 익숙한 직각이 나와요. 여기서 놀면서 A, B를 알아볼 겁니다. 결국 얘만 알면 구할 수 있거든요. 이해돼? 그런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까 R이라 불리는 이 친구 있죠. 요 길이. 그러니까 이 길이를 좀 사실 모르잖아. 자, 팁입니다. 이 길이는 아무거나. 자, 아무거나 괜찮아요. 사실 아무거나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쓰면 됩니다. 보통 책에서는 이제 1로 많이 써요. 왜? 결국 여러분들이 삼각 비율이란 거는 이게 정확히 뭐 1이든 10이든 중요하잖아. 얘네들의 관계가 중요한 거니까. 아시겠죠? 자, 아무거나 세팅을 하세요. 1로 할게요. 그 다음 뭐 하자?
자, 여기가 30도니까 질문한 대가 여기가 몇 도죠? 60도거든요. 지금부터 이것도 제가 한 달 전에 복습을 했었는데 요 길이를 혹시 알 수 있는 거 아세요? 다시 요 세팅에서는 딱 중학교 문제인데 저 길이를 알 방법이 있어요. 자, 다시 이해가 안 되실까봐 제가 여기다가 한번 확대는 아니에요. 자, 다시 써볼게요. 지금 제가 요 자리를 제 마음대로 1로 준 거고요. 요 길이를 좀 알고 싶다고요. 자, 느낌에 자, 셋 중에 뭐 쓰면 될까요? 코사인. 그 문제 기억나? 그림과 특수각이 만나는 그걸 쓰면 됩니다. 자, 코사인 60도를 그림으로 하시면 1분의 네모가 되고요. 외운 걸로 하시면 자, 2분의 1 되는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 보시면 자, 네모가 얼마다? 자, 2분의 1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120도는 모르겠지만 저 밑에 있는 60도는 만만하잖아요. 쟤를 통해서 알아보자는 거예요. 다시 이제 한 개 알아오면 두 번째는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어요. 이거 두 개 가지고 해보시면 자, 여기가 얼마다? 자, 2분의 루트 3이라고 해서 저 밑변과 높이를 알아볼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약간 결국 위에처럼 풀고 싶은데 좌표를 알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다시 R 값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뭐 1이든 10이든 100이든 뭔가를 주시고 보통은 1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요 둘 중에 한 개를 중3 때 배운 것처럼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마무리를 지어볼까? 여러분, 자, 요 길이를 혹시 이 좌표로 바꿀 수 있는 거 아세요? 그럼 자, 승아야, 요거 지금 몇 콤마 몇인지 아시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콤마 그쵸. 어우, 조심했네. 여러분, 조심할 거는 부호입니다. 요게 길이가 2분의 1인 거지, 좌표가 2분의 1인 건 아니에요. 좌표로 바꿀 때는 그 부호까지 고려해서. 즉, 요렇게 쓰면 되겠죠. 이제는 위에 문제가 돼요. 좌표 나와 있고, R 나와 있으니까 세 가지. 한번 구해보시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중3 내용을 통해서 알아올 수가 있다는 점. 자, 그럼 사인은요, 써드릴게요. 사인 2분의 파이는 R분의 Y니까 그러니까 1을 쓰면 좋은 점이 1을 쓰면 R이 1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Y가 돼요. Y.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자,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R분의 X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탄젠트 3분의 2파이는 X분의 Y니까 저는 암산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루트 3 되겠습니다. 자, 한번 흐름 정리해 보시고 몇 번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아마 조금 연습을 해야 될 거예요. 자, 더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위에 있는 53번 문제 체크해 보실래요? 55번 문제 그리고 56번 문제 그리고 59번까지 자, 53, 55, 56, 59 자, 요거 한번 요런 느낌을 살려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뒷장 내용을 배우고 돌아오면 좀 다른 풀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풀이가 나중에는 하나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일단 이번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각도를 줘요. 그러니까 살짝 일단 먼저 그려봐. 그려보시면 야, 이런 것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기본 아이디어는 위에처럼 풀고 싶어. 좌표 가지고. 그럼 좌표를 만드시려면 일단 R 값을 아무거나 일단 줍니다. 어차피 비율은 저게 뭔지를 중요하지 않거든요. 보통 1을 좋아하고요. 책에서는 1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X, Y 중에 한 개를 알아올 건데 그때 쓰는 게 중3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각도가 이래서 그렇지 막상 그려보시면 우리가 아는 특수각 쪽에 분명히 한 군데가 있을 거예요. 이해돼? 얘도 지금 보신 것처럼 120인데 그럼 이렇게 성금 여기 60이잖아. 이런 게 하나 있을 거라는 거야. 우리가 아는 걸 통해서 X, Y를 알아오시는 거예요. 저런 식의 메커니즘입니다. 자, 53번. 사실 그거 아세요? 53번은 3분의 파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60?
100도는 사실 그냥 이럴 필요 없죠. 60도는 그냥 외운 거 있잖아요. 60도니까 그거는 그냥 사인, 코사인 외웠잖아요. 아까 전에. 사실은 저 맨 위에 거는 그러니까 보통 1,3이는 쪽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너네 아는 게 나올 거고 다른 사분면에서 새로운 게 나와요. 자, 한번 시간 드리고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이게 삼각함수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식들을 조금 더 이제 정제를 하면 다음 시간에 이제 삼각함수 오리지널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뜻은 이게 맞아요. 이렇게 딱 식을 만들면 이게 이제 함수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즉 세타 하나에 저런 r분의 y가 한 개 나와요. 이렇게 되는 게 우리 함수의 뜻이잖아요. 물론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정제를 했었을 거예요. 이 식을. 이 네 문제 풀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잘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좌표를 만들어서 풀겠다는 거예요. 좌표는 어떻게 만드냐는 거지. 자, 그럼 제가 한번 칠판에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자, 몇 문제 더. 자, 먼저 53번은요. 사실 얘는 방금 잠깐 말했는데 얘는 사실 60분법 바꾸시면 60도거든요. 사실 얘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외웠잖아요. 이해돼? 그럼 사인, 그럼 3분의 파이는 사인 60도니까 얼마? 2분의 루트 3이고요.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이고요. 탄젠트 3분의 파이는 탄젠트 60이니까 이거잖아. 이미 얘는 그냥 외운 걸로 가능한데, 자, 제가 한 번 더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방식 이겁니다. 자, 기본 전략은 어떻게 하냐고? 좌표를 다 그리세요. 그리신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이 친구를 여기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보셔야 돼요. 저 동경을. 그러니까 60도만큼이 어디쯤에 있냐는 거예요. 자, 그려보시면요. 자, 여기쯤에 있는 거 맞아요? 여기 있죠? 그래서 저희 전략은 뭐다? 아까 왼쪽처럼 원래 그 좌표로 풀듯이 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자, 여기에 있는 어떤 점인을 하나 찍어서 제가 결국 이제 이 좌표를 만들고 싶은 건데, 이때 여러분들 첫 번째 여기다가 수선의 발 내려서 종삼처럼 풀 준비를 하시고요. 두 번째, 소위 R 값이라 불리는 친구를 이 경우는 아무거나 세팅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1이다 라고 주시면 여러분들이 요거 길이 구하는 거는 중3 때 많이 해봤잖아요. 이렇게 세 개를 주면 역시나 코사인 으로 해서 그림으로 하시면 1분의 네모, 외운 걸로 하시면 2분의 1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모 값이 얼마냐면 2분의 1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어떻게 2분의 루트 3 알아올 수 있고, 즉 여기 있는 좌표가 완성이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그리고 똑같이 나와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이제 이 경우는 그냥 하시면 되고, 이제 55번처럼 다른 사분면에 있을 때. 자, 얘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는요, 자, 마이너스 30도입니다. 그치? 자, 한번 그려보시면요. 자, 마이너스 30도는 시계 방향으로 30도니까, 자, 이거 맞나요? 이렇게. 자, 시계 방향으로 30도니까 여기에 관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얘에 관한 삼각비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똑같아. 여기를요, 좀 빨리 해볼까? 대충 찍으시고요. 수선의 발, 일단 하나 만드세요, 50도를.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내 마음대로 1로 할게요, 그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운 것처럼 어디를? 요런 길이 한 개를 알아올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이해돼? 자, 뒤집어졌지만 코사인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림으로 하시면 1분의 네모, 외운 걸로 하시면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러니까 1을 쓰면 좋은 점이 이게 좀 예뻐져요. 그래서 1을 쓰는 거예요. 즉 네모 자리에 2분의 루트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시 피타고라스를 써보시면요. 여기가 2분의 1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점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야. 지원아, 몇 코마 몇이지? 2분의 루트 3 콤마? 그쵸. 요거 여러분들 음수로 보셔야 돼요.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끝내볼게요. 자, 사인. 자, 사인, 우리가 지금 구한 게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입니다. 정답은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거를 지금 알아본 거야. 지금 얼마냐면, 자, x분의, 아니, r분의 y. r이 1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바로 y로. 다시,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r분의 x. 이렇게. 탄젠트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이것분의 이거니까 유리화까지 해보시면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되겠습니다. 혹시 맞는 친구? 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 똑같다. 사실 어디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메커니즘이고 해보시면 좀 빨리 되실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가봐. 요 다음 장까지 할게요. 여기 좀 쉽거든요. 그 밑에는 죄송한데 다들 뭐 좀 괜찮은 타율 같으니까 그냥 다음 장 바로 갈게요. 아시겠죠? 다음 장은요. 쌤은 어디까지 해요? 딱 3페이지만. 하나, 둘, 3페이지만 할 겁니다. 자, 위에 보시면 저희가 방금 경험적으로 4분면마다 부호가 다르죠. 근데 그거를 결국 저희가 외울 겁니다. 즉 몇 4분면에는 누가 플러스고 이런 걸 외울 건데 좀 많잖아. 보통 정말 유서 깊은 암기법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다시. 자, 이번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까 경험적으로 이게 이제 1, 4분면일 때는 중학생 때는 다 플러스였잖아. 근데 4분면마다 이 뿔마가 바뀌더라고요. 그치? 자, 좋다. 앞으로 가봐. 아까 혹시 여기 네 문제 다 푸셨나요? 자, 뭐 거창한 증명 없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경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4개 보시면요. 자, 혹시 각각의 4분면 한번 체크해 볼까? 혹시 얘 몇 3면이죠? 이거 1, 3거 아시죠? 얘는요? 요게 아마 4, 4분면 아닌가요? 이게 뿔 많으니까. 자, 얘는 자, 2, 4분면. 자, 얘는요? 3, 4분면. 뭔가 약간 아쉬운 관계로 이거를 제가 맨 뒤로 빼겠습니다. 왜 좀 순서가 이게 예쁘잖아요. 1, 2, 3, 4 순으로 아까 혹시 정답 다 쓰신 거죠? 그거 부호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결국 이번 페이지는 걔네들의 부호를 고찰해서 외우자라는 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제가 여기다가 써볼 테니까 저를 좀 도와주실래요? 자, 첫 번째 문제 혹시 얘네들은 부호가 셋 다 뭐예요? 플러스죠. 근데 이것도 공감이 돼요. 왜? 구하는 공식이 r분의 y잖아. 1, 4면 둘 다 플러스니까 양수분의 양수되니까 사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플러스입니다. 자, 2, 3면 50번이에요. 혹시 얘는 부호가 어때요? 누구만 플러스예요? 아마 얘는요. 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아닌가요? 그렇죠? 혹시 이것도 이유 아시겠어요? 자, 사인이 플러스 이유는 이게 r분의 y잖아. 얘는 y가 플러스거든요. 얘는 r분의 x고요. 얘는 x분의 y니까 부호가 다르면 다른 게 나와요.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결국 뭐 그런 설명을 해준 거야.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다시. 자, 3, 4는 누가 플러스예요? 탄젠트가 플러스인가? 그렇죠? 얘네들은요. 둘 다 음수라서 항상 r은 양수거든요. 양수분의 음수. 양수분의 음수니까 둘 다 음수가 맞아요. 얘는 x분의 y니까 양수가 되겠지 뭐. 이해돼?
자, 마지막으로 여기는 누가 플러스죠? 코사인만. 자, 이걸 이제 외우자는 거예요. 4분면마다 이제 이렇게 부호가 달라지는데 결국은 뭐 경험적으로 알게 됐고 이걸 외울 건데, 자, 외우는 방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장에 위에도 써 있는데 저도 학생 때 이렇게 외웠어요. 보세요. 자, 외우는 방식은요. 여기 지금 4분면마다 플러스인 것들 있지. 플러스인 것들을 외우는 거야. 기본적으로. 자, 1, 4분면에 누가 플러스죠? 전부 다지. 보통 영어로 했는데 올 맞아, 올? 이렇게 올. 자, 약간 암기법이야. 보통 이제 이게 올인데 얼. 자, 얼. 자, 이렇게 한번 돌아볼게요. 자, 2, 4분면은 누가 플러스예요? 사인만 플러스지. 그래서 또 외울 때 사인인데 이걸 보통 얼사. 자, 그리고 또 3, 4분면은 얘만 플러스죠. 탄젠트. 자, 얼사. 자, 원래 탄인데 얼사 안. 자, 안. 마지막 코사인. 자, 코사인만 플러스잖아. 뭐가 되죠? 얼싸 안고 외웁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얼싸 앉는 거 있잖아. 그렇게 외웁니다. 다시 얼싸 탕코. 진짜예요. 나도 학생 이렇게 외웠어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다시. 자, 얼싸 탕코가 뭐냐면 각 4분면마다 플러스인 것들을 써놓은 거예요. 즉 여기 없다는 말은 예를 들어 자, 4, 4분면의 사인은요 부호가 뭐란 얘기예요?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이해돼? 여기는 4분면마다 플러스인 것들만 써놓은 거예요. 외울게요. 자, 얼싸 않고 얼싸 탕코. 아시겠죠? 자, 문제 볼게요.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와. 그럼 예를 들어 이제 60번처럼 각도를 주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몇 4분면인지 외웠지? 그걸 체크해서 쟤네들의 부호를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지난 시간 내용이 몇 4분면 각을 배웠잖아. 그걸 이용해서 얘네들의 부호를 체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까지도 다음 시간 그 삼각함수를 준비하는 중이야. 또 써먹어야 돼요. 이거 뒤에 가서.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 60번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 60번 혹시 아직 안 친하시죠? 자, 안 친한 친구는 이거 60분법 자, 바꿔보시면요. 혹시 이거 가은아 몇 도인 줄 아세요? 그럼 이거 혹시 135도라는 거 아시겠어요? 135도예요. 자, 지난 시간 복습 이거 몇 4분면 각이게? 2, 4분면. 이 정도는 빨리 두시길 바래요. 자, 2, 4분면 각이면요. 여러분들이 얘네들의 부호를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2, 4에서는 수빈아 누가 플러스게? 얼싸 않고 사인이 플러스구나 해서 정답을 쓰자면 약간 부등식으로 써도 되고요. 사실 뭐 이거는 귀찮으시면 뿔마마 이렇게 쓰면 되겠죠. 혹은 이게 뭐 뿔마마 이렇게 해서 이제 부호 정도는 빨리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자, 또 해볼까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딱 4분면 중요. 대충 이제 몇 사인 거 체크하셔갖고 바로 부호를 꺼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삼각함수의 뜻을 이해하시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4분면마다. 자, 61번은요. 혹시 이거 성준아 몇 4분면 각인 줄 아세요? 2, 4. 2, 4, 3, 4 여러분들. 얘 바꿔보시면요. 같은 말이 210도거든요. 이게 3, 4분면 각이야. 이거 바로 갈게요. 자, 누가 플러스지? 거기서 탄젠트가 플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가 플러스고 나머지가 마이너스예요. 이런 부호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 밑에 있는 요거 두 개는 지난 시간에 일반각을 이용할 거예요. 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삼각함수는 그 동경이 약간 중요한 상황이라 일반각을 쓸 수가 있는데 얘랑 같은 말 여러분들 몇 도인 줄 아세요? 같은 위치가 몇 도? 자, 25도 맞나요? 이렇게. 그래서 1, 4, 2가 다 플러스겠죠. 자, 얘는 혹시 여러분들 좀 감아보시면 괜찮은 거 있을까? 한 바퀴만 감아볼까요? 몇 도죠, 그러면? 마이너스 80도죠.
요거 몇 사지?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야. 4, 4분면 맞나요? 그러면 누가 플러스? 얼사탕고 코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 있는 문제는 이거 관련 왔다 갔다 문제입니다. 약간 추리하는 이론도 나와요.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요. 이제 거꾸로 그럼 쟤네들의 부호를 주면 몇 사인지 알 수 있을까? 결국 T는 뭐야? 그 플러스인 게 중요하겠지. 그리고 결국은 1, 3면 제외하고 한 개씩 플러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문제입니다. 제가 하는 말투는. 자, 추리 문제라 부를게요. 추리 문제가 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어쩌면 이제 오늘 내용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보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딱 마지막 끄트머리 걸려서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원래라면 뒤로 가면 또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해요. 자, 혹시 여러분들 상준아 얘 몇 사분면일 것 같아? 그럼 2사일 것 같으세요? 보세요. 사인이 플러스고 코사인이 마이너스란 말은 봐봐. 1, 3면 다 플러스야. 즉 나머지는요 무조건 플러스인 게 하나밖에 없다고요. 자, 사인이 플러스인 건 얼사탕고 2사잖아. 즉 이런 식으로 2, 4분면이겠구나. 이렇게 추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65번 어떨까요? 사인과 탄젠트가 둘 다 플러스네. 자, 혹시 65번은요 수빈아 이거 몇 사인지 아시겠어요? 둘 다 플러스인 사분면. 이거 플러스가 2개 이상인 거 어디밖에 없어요. 이거 1사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해돼 이 말? 나머지는요 플러스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2개라면 무조건 1사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추리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자, 하나 더. 위에 67번도 비슷한 류의 추리 문제입니다. 이제 이렇게 거꾸로 알려주고 힌트를 주고 나 어디 잡으면인지. 자, 혹시 이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뭐 이런 조건도 가끔 보죠. 이 조건을 주면 몇 사분면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4분면 관련 힌트 문제가 나와요. 근데 T는 뭐라고? 플러스인 걸 잘 보세요. 플러스인 게 좀 걔가 중요합니다. 1, 4분면은 다 플러스고 나머지는 플러스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플러스가 2개란 말이 1사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자, 이 문제 혹시 정답 몇 개일까요? 2개니까 아시겠어요? 이건 하나가 아니지. 네, 여러분들 곱했을 때 음수란 말은 크게 2가지잖아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또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아니에요? 자, 그럼 이 경우는 수빈아 몇 사분면이지? 사인이 플러스 코사인이 음수. 자, 얼사탕고 사인이 플러스 여기죠. 2, 4분면. 이 되겠고요. 또는 혹시 승아야 얘는 몇 사분면일까? 자, 얼사탕고 코사인이 플러스고 한 개가 음수면 4, 4분면. 이 돼서 이번 문제는 정답이 2개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을 더 강하게 주면 하나 만들 수 있겠지. 일단 이번 문제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요거 풀고 쉴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페이지 컨셉 알겠지? 그러니까 부호를 체크하면서 이런 부호 관련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 69번 이거 컨셉 아시겠어요? 자, 69, 70, 71 다 풀어볼게요. 이게 옛날부터 부호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이런 69, 70 이 2 문제였거든. 기억나? 얘네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이 절대값과 루트 안의 제곱은요. 얘네들의 부호가 중요한 문제예요. 다시 얘네들의 부호를 아셔야 없애고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 그런데 자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이런 게 나온단 말은요. 저희한테 간접적으로 이제 부호를 주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혹시 여기가 몇 사분면인지 아시겠어요? 몇 사죠? 2사.
안 보이면 바꾸세요. 아 이거 2, 3이었네. 그럼 저희의 의식의 흐름은요. 그 다음 내용이 오늘 배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체크하는 거예요. 누가 플러스예요? 나머지는 마이너스겠지. 이걸 써놓고 문제 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앞으로 많이 하게 될 어떤 흐름이야. 이렇게 나오면 아, 부호를 주고 싶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게 많을 거예요. 부호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부호 알아보시면 첫 번째 문제. 혹시 여러분들 절대값의 메커니즘 아시죠? 여기 안에는 누구는 그냥 나와. 양수는 그냥 나오고 음수는. 자, 코사인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페이지가 부호 관련 페이지랑 이런 것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옛날부터 유서 깊은 그런 내용들. 다시 밑에 있는 자, 루트 안의 제곱 중상 내용인데 이것도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루트랑 제곱은 나옵니다. 근데 역시나 얘도 그냥 못 나오고 부호를 체크해야 돼요. 자, 사인이 플러스니까 어떻게 나와요? 그냥 나오잖아. 그러니까 둘 다 중학교 문제에다가 이번에 배운 이런 걸 섞어서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흐름 이해되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구나.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할게요. 자, 지금 시간 17분인데 오늘은 정없지만 5분만 쉴게요. 아, 10초인데 또 뭔가 이렇게 많아요. 5분만 쉬겠습니다.